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미니멀리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일본 미니멀리스트 곤도 마리에의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오늘을 비우는 사람들이 한때 넷플릭스에서 큰 이슈가 되어 히트를 치기도 했었다. 이는 아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리즘에 주목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미니멀리즘이란 과연 무엇일까? 미니멀리즘의 사전적 정의는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예술과 문화적 흐름을 뜻한다. 말 그대로 본질에만 집중해서 사는 삶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미니멀리즘의 어떤 장점을 보았길래 미니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일까?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이라는 삶의 방식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유는 간단하다. 가볍게 살며 큰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은 대체로 바쁘다. 매일이 치열하고 빠듯한 삶이다. 마치 난이도 높은 도장 깨기를 쉴 새 없이 해나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입시 전쟁을 치르고 나면 대학에 진학해 학점 관리를 해야 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야 하고 연애하고 결혼하여 출산을 한 뒤에는 자녀 생활과 교육에 관해 보살피고 다가올 노후의 생활까지 대비해야 하는 그야말로 미션이 끊이지 않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고 사는 느낌이다. 자연히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보다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하는 날들이 많아진다. 이런 삶의 패턴은 무조건 해내야만 하는 일련의 과정처럼 정해져 있어 우리를 더 괴롭게 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유독 더 심하다. 남들의 시선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남들처럼 살기 위해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자신을 치장하는 일. 이렇게 남들처럼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직장인도 자영업자도 모두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버틴다는 느낌으로 살아간다. 이런 빠듯한 삶을 살아내다 보니 단순하고 간결한 삶이라는 미니멀리즘의 철학이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며 버겁기만 했던 인생의 커다란 활력을 얻게 되었고 내일이 더 기대되는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가진 것에 더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지금, 나는 이 순간이 너무 만족스럽다. 미니멀리즘 덕분에 확연히 나아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나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맥시멀리스트였다. 옷에 관심이 많아 늘 신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쇼핑몰을 드나들기 바빴고 월급 통장은 늘 옷과 사치품을 사는데 스쳐가며 비워졌다. 비어가는 통장과 반대로 늘어나는 건 택배 상자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나의 6평 남짓 원룸에는 온갖 물건들로 즐비했다. 언제 구매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수많은 옷, 한 번도 신지 않고 상자째 그대로 있는 브랜드 운동화,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 이렇게 물건이 하나둘 쌓여갈수록 왠지 모를 근심과 불안감도 커져갔다. 힘겨운 하루를 끝내고 쉬어야 하는 곳이 집인데 집에 오면 꽉 막힌 답답함이 들어 전혀 편안하지 않았다. 또한 짐이 많으니 이사를 할 때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상자에 담는 것이 참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어차피 쓰지 아니할 걸 알면서도 또다시 상자에 꾸역꾸역 넣는 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나의 소중한 돈을 주고 산 물건이 정작 누구를 위한 물건인지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득 채워진 물건 속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가볍게 살아보고 싶다. 나는 일단 내 주변 환경이라도 다르게 바꾸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물건을 하나둘 버리기 시작했다. 일단 3개월 이상 쓰지 않은 물건이라면 과감하게 버리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버릴 물건을 정하는 나만의 기준을 세워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일. 이 행위 자체가 맥시멀리스트였던 내가 미니멀리스트로 변하고자 처절하게 노력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그렇게 서서히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나아지고 싶었다. 그런 노력 끝에 6평 남짓한 원룸은 여백이 생겨나 훨씬 넓어지게 되었고 언제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진짜 내 집이 되었다. 이제 나는 여유 있는 공간에서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충분히 휴식한다. 이불 하나로 숙면할 수 있는 방이 좋아 매트도 곧 버릴 예정이다. 큰 가구도 부피가 큰 가전제품도 거의 없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여백이 있는 공간은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만 같다. 이렇게 여백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며 공간이 주는 여백은 삶의 여백 또한 가능케 해준다. 하지만 이 여백을 유지하기 위해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물건이 느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필요한 물건이 생겨도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3번 고민한다. 필요와 불필요를 우선 정의한 뒤 이 둘의 장단점을 저울질하면 무의미한 지출도 불필요한 물건도 생겨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진 물건을 더 소중히 다루며 매력적인 여백의 공간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다 보면 물건만 최소화되는 것뿐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도 자연히 줄게 된다. 이는 결코 궁상맞은 삶이 아니다. 단지 쓸데없는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나의 경우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을 뿐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을 살 때면 제일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시간도 돈도 더 많이 할애한다.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사기 위해 신중히 고민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 사는 것이다. 옷의 경우 너무 값싼 옷을 사게 되면 대부분 오래 입지도 못하고 맵시가 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가격대가 있더라도 겨우내 그것만 입을 정도로 제일 좋은 옷이라면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신발도 마찬가지다. 구두의 경우 질 좋은 가죽을 선택하면 오래 사용할수록 더 빛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은 더욱더 멋보다는 나에게 가장 편안한 신발을 선택하려고 한다. 이렇게 물건의 질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 최소의 물건만으로도 질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다. 철저히 나만의 기준과 철학으로 소비하고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지금이 나는 참 만족스럽다. 생각해보면 과거의 나의 삶은 늘 목적 없는 삶이었다. 남들이 다 취업을 하니까 나도 취업을 해야 한다고 여겼고 남들이 공부하니 나도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생각이 온 머릿속을 채웠다. 모든 것이 누군가 시켰으니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숙제와 같았다. 항상 결과물이 필요했다. 최소 가족을 포함한 내 지인에게 떳떳하기 위해선 늘 무언가 이뤄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랬던 내가 27이라는 나이에 아이슬란드에 잠시 머물게 되며 나는 그곳에서 삶을 여유롭게 바라보는 넉넉한 마음을 배울 수 있었다. 제주도 인구의 절반쯤 되는 작은 섬나라 아이슬란드의 사람들의 소박함이 나는 너무나 좋았다. 불필요한 물건 하나 없이 그저 배낭 하나로 11일간 걸어다닌 여행. 실제로 와이파이도 잘 터지지 않아 핸드폰도 연결되지 않고 지인들과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가진 물건이 많이 없어도 사람이라고는 없는 빙하길을 걸을 때도 오히려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도 전혀 불편하고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지내도 충분한 것을 그동안 내가 불필요한 것들에 지나치게 많이 신경 쓰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늘 우러러봤던 높은 연봉, 좋은 직장, 넓은 집,
달콤한 보상들이 참 부질없고 의미 없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였음을 나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뭘 하든 괜찮은 곳이라는 것이었다. 돈이 없어도 이루지 못해도 실수하고 해고당해도 무언가 서툴러도 다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고 그렇게 아이슬란드는 나를 위로했다. 아주 하찮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삶. 그렇게 아이슬란드의 소박함은 미니멀한 삶을 넘어 여유라는 아름다움을 나에게 선물해 주었다. 미니멀리즘에는 분명한 장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내가 가진 물건만 버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미니멀로 연결되진 않는다. 내 몸과 마음은 가볍게, 지식은 늘 부단하게 배우고 늘려가야 한다. 이것이 미니멀리즘의 핵심이다. 아무리 미니멀 라이프를 결심했다 해도 맥시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미니멀리스트로 삶의 전환을 이룬다는 것은 욕심일 뿐이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단번에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게 서서히 자신의 생활 방식을 하나하나 바꾸어 가야 한다. 또 미니멀한 삶에는 간소한 물건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포함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도 미니멀리즘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나는 꽤 오랜 시간을 물건 소비뿐 아니라 타인의 관심을 끌고 시선을 의식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었다. 그래서인지 30대에 접어들며 인간관계의 환멸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날들이 늘어갔다. 늘 이해관계가 섞여서였을까? 생각해보면 학창시절에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마냥 무조건 편한 관계는 많지 않았던 것 같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를 싫어한다는 자체가 두려웠고 모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랬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적도 많았다. 점심을 사고 연락을 항상 먼저 하고 생일도 챙겼다. 얘기도 다 들어주고 그 사람의 삶에 도움을 주려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했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환심을 사기 위해 굳이 노력했던 내 노력과 시간만 낭비했을 뿐 모두 부질없는 일이었다. 사실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두 나를 좋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중 3명은 날 좋아하고 3명은 날 싫어하고 나머지 4명쯤은 관심을 두지 않는 정도가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떨어지는 낙엽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그저 그렇게 가만히 두어야 한다.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싫어하면 된다.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 또한 현저하게 줄어든다. 인간관계의 미니멀이란 핸드폰 전화번호부터 카카오톡의 친구 목록을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멀어지는 관계는 저절로 멀어지게 놔둘 것이며 연락하지 않아도 날 찾아주는 사람은 언제든 환하게 반겨주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진짜 내 사람이니 말이다.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니멀한 삶은 물건뿐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주고 인간관계 또한 자유롭게 해준다. 세계적 기업 애플이 가진 절대적 비교 우위는 제품의 기술력도 혁신적인 아이템도 가격도 아니다. 단연 단순한 디자인이다. 군더더기를 줄이고 기능의 매력을 강조한 심플한 매력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디자인의 요점은 단 하나, 단순함이다.
단순함이야말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단순함이야말로 아름답다. 이 말에 나는 깊이 공감한다. 나 역시 단순한 방향으로 사유하고 생활하면서 지난 과거보다 지금의 생활이 현저히 나아졌음을 분명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것의 힘을 나는 이미 경험했고 진심으로 믿는다. 모든 삶의 정답이란 없는 것처럼 미니멀 라이프에도 정답은 없다. 미니멀리스트라고 해서 모두가 절약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내가 살고자 하는 단순한 삶에 맞추어 살아가면 된다.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에 맞게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단순한 삶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게 해줌으로써 나의 소중한 시간 또한 아낄 수 있게 해준다. 우리에게 시간은 금이다. 아니 금보다 더 소중하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에 더 귀하다. 그러나 시간은 언제나 내 편이 아니다. 가장 황금 같은 나이대라 해도 방심하다가는 금방 지나간다. 여유가 생기면 그때 공부를 더 해야지. 돈을 더 벌면 그때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나중에 이것도 하고 나중에 저것도 도전해 봐야지. 이런 생각만으로 세상을 산다면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놓칠 수도 있고 기회가 와도 그것을 모르고 지나칠 확률이 높다. 물론 모든 것을 갖춘 채 제대로 시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갖춘 그 시기는 절대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른 뒤 그때 할 것을 일하며 후회를 해도 후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의 내 생활을 수시로 점검하며 내가 원하는 것에 나의 리듬에 맞게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주체가 되어 지배하고 조율해 나가야 후회 없는 하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나 다양한 기회가 있는 세상에 살아가며 사고를 유연하게 하고 꽉 막히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한 도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어떤 경험에도 배움은 꼭 남으니 말이다. 시작이 반이다. 지금부터 자신에게 맞는 삶의 태도와 철학을 행동으로 옮겨보자. 넓은 시야로 자신이 원하는 삶에 꾸준히 접근하다 보면 분명 미니멀한 삶을 넘어 더없이 만족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